정우성이 쏘아올린 공. 정우성 씨, 배우 정우성 씨 최근에 비혼 출산 이걸로 또 논란의 대상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정우성이 쏘아올린 공이다. 그다음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뭔가를요. 우선 이 정우성 씨와 관련된 거는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BBC, 영국의 BBC 보도인데 첫 번째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압박감이 심한 엔터 산업으로 악명이 높다.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나 연예인,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이 굉장한 압박감을 받는다. 그리고 유명인은 높은 사회적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정우성 씨 케이스가 상황이 그런 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요 얘기 두 분과 좀 짧게 해볼까요? 우선 최영철 의원님. 네. 정우성 씨의 이제 비혼 출산 논란에 대해서 저렇게 우선 첫 번째 저런 얘기를 이제 외신들이 보도하는데 한국의 유명인들한테 지나치게 아니 연예인인데 외국과 달리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도덕적 기준을 잣대를 들이댄 게 한국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연예인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예. 어떤 관심을 넘어서 뭐 존경이나 예.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면서 그런 뭐 생각을 많이 가지죠. 연예인이 사회적인 지도층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상이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트로트 가수 한 분이 음주운전했다가 지금 아주 홍구장이 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이 했던 음주운전보다는 한 1000배, 10,000배의 여론의 관심이 쏟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법기관이나 뭐 사법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질책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연예인들도 이게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공중의 관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 국장님도 언론사 계시니까 잘 압니다만은 언론사가 그 연예인 불러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런 데 가보면 연예인은 절대로 자기 차에서 내리질 않더라고요. 자기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기 차에만 있다가 무대로 바로 갔다가 바로 자기 차로 또 바로 가서 바로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치의 흐트러짐만 보여도 그것이 사진에 오르고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은 사생활조차도 공개돼서는 안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연예인들의 관심은 결국에는 연예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경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예. 뭐 연예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연예인들 대부분이 그런 것을 잘 인지하고 잘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예인들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존경받는 뭐 예를 들어 정우성 씨도 뭐 해외에 가서 봉사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탤런트 김혜자 씨 이런 분들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긍하는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저분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굉장히 잣대가 높은 것 같아요. 소영주 소장님은 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잣대가 높았다고 보십니까? 뭐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냥 유교라는 어떤 제도화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전통성이 뿌리 깊이 있는 거는 같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예. 거기에 대해서 잣대가 높아서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예. 시대가 변하면은 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각들은 좀 변화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결국에는 최소한의 어떤 잣대, 법과 도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 그 사생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모두를 재단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예. 반드시 걸어야 되고 뭐 침도 뱉으면 안 되고 예.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상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 이제 유명인은 이미지를 보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상상해서 그럴지 모르겠으나 유명인들, 연예인들도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김호중 씨 얘기도 했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이성균 씨 같은 분이에요. 고 이성균 배우 같은 분은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뭐 치단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예. 그 사생활이잖아요. 근데 그 사생활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이런 사회적인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우성 씨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이해할 부분들은 이해하고 비판받을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정우성 씨를 둘러싼 이 논란, 이 파장에 대해서 외신이 주목한 첫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유명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잣대와 기준. 또 한 가지를 주목한 게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쏘아올린 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혼외자 논란, 비혼 출산 논란인 거죠. 한국 사회의 비전통적 가족 구조에 대한 국가적인 논쟁을 촉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혼외 출산이 금기로 여겨지기는 보수적인 나라에서 지금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이게 사회적 논란, 어떤 논쟁이 좀 시작된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병원을 방문해서 아기들이 있는 곳을 방문한 모습이 있어요. 일단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온 국민이 다 축하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커야지. 눈도 뜨고 움직이고 안녕. 아빠 닮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동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서 아이 하나가 소중하다.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걸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건데요. 그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어떤 설명이 좀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부분 살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동수당 등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지금요. 이거와 지금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인 약간 논쟁이 시작됐는데 요거 두 분 의견 좀 들어보죠. 최영실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맞서는 논쟁이 이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나라의 전통과 정서라는 게 있다. 이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쪽과 아니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꼭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부양해야 된다. 이거 숨 막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쪽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이 이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6, 7년 전쯤에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할 때 대학원 수업하면 요즘 중국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국 유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소논문을 쓰면서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소논문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아니 중국 인구가 저렇게 많고 한데 왜 얘들이 저출산 고령화를 쓰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중국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 중국은 그러면 굉장히 좀 생각을 바꾸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은 이미 2013년도에 비혼 출산 자녀와 예. 혼인 출산 자녀의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오. 그러한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중국도 이미 하나낳키 운동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낳키 운동 하다 보니까 다 안 놓아버리더라. 그러니까 고령화만 심각하고 저출산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래서 중국도 인구 국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심각해 보니까 혼외 출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것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중점 판단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혼외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저출산을 해소하지 못하는 예. 그러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판단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 비혼 출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제 생각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그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뭐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뭐 홍길동처럼 뭐 사생아, 뭐 혼외자 이렇게 편견을 둘러씌우는 그러한 용어를 썼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우리 식구로서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왔다. OECD 평균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이 전화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 40%가 넘어요. 그 혼외 혼외 출산이. 출산이. 그러니까 아. 그것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서지 않았나. 우리 유교적 뭐 사관과는 굉장히 충돌이 됩니다만은 더 우리보다 보수적인 중국도 받아들였으니 우리도 이제 2024년 시점에서는 좀 더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그렇게 받아들여서 혼외 출산이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올라서서 이것이 저출산을 뚫어내는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최영수 선생님.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꾸고 다른 나라가 뭘 한다 해도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쪽과 아니 시대가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쪽이 맞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사회적인 전통, 그 예. 나라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통은 지켜야 된다는 쪽에서는 우리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 우리 기본적으로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바꾸세요 해서 바꿀 수는 없는 사안 같아요. 예. 다만 정우성 씨의 이런 비혼 출산 문제 때문에 가족제대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야? 예. 라는 어떤 그런 화두는 던질 수 있으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비혼 출산과 이혼 이런 부분들이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예. 라고 하는 것까지는 찬성입니다. 예. 당연하죠. 뭐 이혼이 죄입니까? 비혼 출산이 죄입니까? 이 정도까지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 이게 결국에는 다른 해외 사례도 보면 인식이 비혼 출산을 하더라도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성인들이 어떤 그런 선택권, 자기결정권 차원에서의 사회적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지 그냥 비혼 출산은 괜찮아. 아무렇게나 책임을 지든 말든 간에 비혼 출산해도 돼. 라고 했을 때는 예. 그 인식이 왜곡된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전통을 찬성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 이혼과 비혼, 결혼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폭넓게 열어가되 여러 가대. 다만 비혼 출산 같은 경우는 한 아이의 인생 부분들을 누가 책임지느냐? 국가가 책임지라고요? 그건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예. 최소한의 본인이 지킬 영역에서 이게 가능한 범위로 사회에 자리 잡아야지 예. 비혼 출산이라는 것들이 책임이 없이 이게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거는 어떤 저출생 문제 해결 문제하고는 아예 다른 문제다. 이거는 좀 더 많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논쟁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요.